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거 무릎 아니냐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제 영상의 사운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까 해서 고가의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여전히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식시장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동학개미가 올해 국내 주식 24조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 화랑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가서 주식을 샀죠. 이렇게 산 게 올해만 24조 원 어치를 샀는데 그 가격이 쭉쭉 올라주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 갇히고 점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쫄리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1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많이 산 거 우량한 주식을 사려고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는데 올해 14% 이상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주식시장의 열풍이었죠. 지난해 주식시장 열풍이 불면서 국민 4명 중 1명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영끌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화랑을 겪었죠. 남들이 3, 4억에 산 아파트를 10억 주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끌어내서 사면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매수세가 끝나고 나니까 거래는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됐죠.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무리해서 들어갈 수준을 넘어서고 나니까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주식시장은 작년에 화랑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지금 손실을 겪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가가 하락해도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지만 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파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가게밖에 없는데 그 가게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다르죠. 개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와서 사고 기관들도 참여하는 큰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마구마구 팔고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면서 개인들만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해도 걱정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만원 넘으면 대기 매물만 30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올해 10조원 가까이 삼성전자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평균 7만원이 넘게 매입을 했어요. 지금 주가 7만원이 안 되죠.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고 이 상황이 좋아질 거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순매수 가격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8만원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만 18조 가까이 되죠. 8만원대에 사들여서 아직 팔지 못하고 갖고 있는 물량이 18조 원 정도 되고 7만원대에 사들여서 갖고 있는 물량도 1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매물이 30조 원이 넘는데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물려서 가는 수밖에 없죠. 역대급 호실적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인데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떨어진 가격에도 사주지를 않고 오히려 팔고만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이치,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반대의 상황이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못나서 가격이 못 오르는 게 아니죠. 역대급 호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똘똘한 한 채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 계속 띄우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가 똘똘하지 않아서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받아줄 가격이 아니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쯤 반등할까? 500만의 개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6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회복 시점을 장담할 수가 없죠.
주가가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주식이 못나서가 아니라 사줄 사람이 없고 오히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지금 엄청나죠? 외국인들 미국의 긴축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빼가기 바쁜 상황입니다. 4월달만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빼내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개인들은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물타기를 하는데 큰손들이 다 팔고 있으니까 장부가액이 뚝뚝 떨어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주식시장 오른다 하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게 했고, 그들이 빚을 내고 가격이 떨어지면 물타기 한다고 또 사들이고 이렇게 재주를 부렸지만 개인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은행, 증권 이걸 부추겼던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갔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떼놈들만 돈을 벌어 간 거죠. 은행들 이자 장사 너무나 잘했죠. 국내 4대 금융 순이자 이익이 9조 원이 넘어갔어요.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고 했는데 올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나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넘쳐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배 두드리고 있죠. 그동안 눈치 보느라 배당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이거 이익이 많으니까 분기 배당도 하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동학개미운동,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을 얘기하면서 젊은이여 주식에 뛰어들라 막 이런 얘기했던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올해는 좀 안 좋은데 작년에 엄청났죠? 평균 연봉 2억 원 시대를 열었어요. 연봉왕은 68억이나 가져갔다고 하죠. 작년에 1인 평균 1억 5천만 원이었던 연봉이 작년에는 2억 6천을 넘어섰죠. 72.7%가 올라갔습니다.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몰리니까 그 시장을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동학개미들의 멘토를 자처했던 사람들도 돈 많이 벌었죠. 지금 손절이 아닌 추매의 기회라고 하면서 떨어져도 잠깐 주춤할 뿐이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부동산 시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부추기며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갔어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맥없이 무너지는 아직까지 체력이 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 지금이라도 살아 하면서 멘토를 자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강의다 뭐다 하면서 돈 많이 벌어 갔습니다. 떼놈들은 돈을 벌었고 재주 부리던 곰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가니까 시장은 맥을 못 추고 개미들의 자산가액은 점차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외국인을 대신해서 많은 개인들이 사주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건데 개인이 이걸 사주기엔 역부족이죠. 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빌려 쓴 돈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도 힘듭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기 때문이고 더 이상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 이 조건이 강화되니까 더 이상 물타기도 어렵습니다. 대출 문의가 많아졌지만 더 빌려줄 수가 없죠. 심사를 해보면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 40%를 넘으면 안 되니까 이 선에 막혀서 돈을 더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과거에는 전문직이면 기대소득이 높다고 면허증만 보여줘도 대출을 해줬고 일반 직장인들도 앞으로 연봉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40%보다 훨씬 많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나마 여력이 있는 사람들 손실을 만회해보고자 주식시장에 물타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물타기 주식시장에서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행위죠.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 매입을 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려는 행위를 물타기라고 하는데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물타기 시점 후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거 물타기는 하지 말고 손절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 큰 손인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주식에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더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은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똑같죠. 빌려서 샀고 맘 같으면 더 사놓고 싶다 이런 얘기 상승론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미 다 땡겨서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주식은 외국인이 돌아오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아파트는 그러한 희망조차 없어요. 다들 빚내서 자산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과열은 핑크빛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점이 온 거죠. 빚내서 만든 신기루인데 이걸 유지할 동력이 없고 이미 빌린 돈에 대한 비용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난리가 났죠. 뉴욕 증시 피해 금요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 3대 지수가 3%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이유는 연준 의장이 5월 중에 빅스텝을 시사를 해서 이러한 충격에 빠진 거죠. 금리 올려도 뭐 충격을 주면서까지 올리겠어 하면서 자산시장 과열을 즐기고 있었는데 5월에 빅스텝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더 급격하게 긴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도 떨어졌고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S&P 지수도 급락을 했고 러셀 지수도 폭락을 보였어요. 공포지수는 폭등을 했죠. 0.5% 올린다 빅스텝 올게 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더니 원화값은 장중 1240원이 넘고 코스피는 하락을 해서 2700선을 턱걸이 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3차례 연속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노무라 증권 보고서도 큰 충격을 줬죠. 6월, 7월 연속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연말 되면 미국 기준금리 지금 예상하는 2.5에서 2.9가 아니라 3.75에서 3%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매파 연준에 겁먹었죠.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동학 개미들 과연 버티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주식시장이나 아파트 시장이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으려면 남들보다 싼 가격에 사서 가지고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동학개미나 아파트 영끌들이나 저가 매수가 아니라 고가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 팬데믹 이전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과열된 시장에 들어간 동학개미들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봉쇄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는 멈췄고 실제로 타격이 있었어요. 근데 타격이 있기 전보다 훨씬 더 오른 자산시장에 뛰어들었죠. 그 시기에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시장의 이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수익을 거두려면 그들한테 팔고 나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들이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돌아와 줘야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들이 빨리 돌아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아파트 시장도 똑같아요. 영끌들, 기성세대가 3, 4억에 산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10억 넘게 주고 사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죠. 외환 당국이 작년에 70억 달러 가까이를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에 대응을 했지만 1년 사이에 환율은 치솟아 올랐어요. 갖고 있던 달러를 다 팔아가면서 대응을 했지만 계속 상승 중이고 미국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유동성 공급하고 뭐 금리도 낮추고 해가지고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8개월 만에 위안화 환율 치솟아 올랐죠. 외국인들 중국 채권 주식 역대 세 번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위안화와 연동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환율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빅스텝 충격으로 미국의 국채시장 지금 쑥대밭이 됐는데 미국 돈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미국 국채도 지금 맥을 못 추고 급락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면 국채 금리도 그만큼 빨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는 거 그만큼 국채 가격을 할인해서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미국의 국채값이 하락을 하면 안정적인 투자처인 미국의 국채를 더 선호하지 우리나라 국채를 더 선호하진 않겠죠?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주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데 미국은 돈값을 올리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환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동학개미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었죠. 3, 4만원 하던 삼성전자를 8, 9만원에 팔고 달러를 챙겨가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저가 매수가 아닌 팬데믹 상황에 과열된 시장의 가격으로 이 주식을 사주러 돌아올까요? 과거 미국이 긴축을 했을 때 외인 비중 42%까지 빠졌었죠. 아직도 빠질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돈값 유례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다 던지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동학 개미들 무슨 수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들 돈이 있어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것도 빚내서 했다고 말씀드렸죠. 금리가 계속 치솟아 오르죠. 13년 만에 7%대 대출금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 만에 1.4%나 올랐어요. 이거 기준금리 연말에 2% 정도 될 걸 예상했을 때 7%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양적 긴축까지 본격화된 상황이라면 7%가 아니라 10% 가는 거 예상일도 아닙니다. 이자를 깎아줘도 지금 있는 빚 갚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0% 이미 넘어갔어요. 버티겠다 하지만 자기 돈으로 한 거라도 마이너스 10%, 20%, 30%, 50% 빠지는 가격을 보며 버티기도 힘들고 그것도 빚내서 했다면 가차없이 반대 매매를 당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고 이 자산시장의 과열은 사람들을 뜬구름 속에 있게 만들었어요. 소득과 괴리된 거품 속에서 누군가 이 거품을 더 높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놀다가 지금 현실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돈 벌어보겠다고 땡빛 내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있었는데 다 털리게 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